이슈. 오늘은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꾸며드립니다. 그동안에 격주로 수요일에 만나 뵀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마다 뵙겠습니다. 네, 더 자주 뵙게 되네요. 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남태평양의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 언론에서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를 다루는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언론들은 네, 주로 다룰 때가 기후 변화로 가라앉고 있다. 그렇죠. 뭐 투발루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는 또 나우루 같은 섬나라들. 호주가 난민들을 섬나라로 떠넘기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정도. 그다음에 하나의 주제가 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요?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오. 참 세상에 지구상 곳곳 어디든지 이 미중 갈등 없는 나라가 없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네. 4월 17일에 이 솔로몬 제도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올해 정말 선거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의원이 이제 전체 의석이 한 50석? 아. 그러니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나이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네. 여기에 그 마나세 소가바레라는 총리가 이미 3년임을 했었고 4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전에 계속 말을 해왔었어요. 예.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리 이제 안 하겠다. 우리 당의 총리 후보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그래서 고민이 총리를 많았나 안 봐요. 하겠다고요? 예, 오. 이 소가바레라는 사람이 친중파예요. 사실 그 전까지 이 솔로몬 제도가 중국이 아니라 대만하고 수교한 몇 안 남은 나라였어요. 예. 근데 소가바레가 집권한 다음에 2019년에 예. 이제 수교 상대를 중국으로 바꿨습니다. 오. 그리고 또 2022년, 2년 전이네요.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보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발판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됐었고, 뭐 중국으로부터는 당연히 솔로몬 제도가 재정 지원을 받았죠. 뭐 그랬겠죠. 중국 네네. 원조로 뭐 스포츠 경기장들도 몇 개나 지었고, 또 중국 차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국 돈 빌려서 네. 중국의 그 화웨이, 예. 미국이 많이 이제 그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 화웨이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왔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뭐 총리로 이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더 예. 자세한 얘기를 좀 그 들어볼까요? 미국과 서방이 나를 너무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제 자기네 나라 언론들도 이제 일종의 서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기를 비방해왔고 네. 우리 가족들을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뭐 그 대신에 자기 정당 소속의 뭐 외교장관을 차기 총리로 밀기로 했고 새 총리는 아마도 등거리 외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에 그 총리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가바레가 밀었던 마넬레라고 제레미야 마넬레라는 이 사람이 새로 총리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네, 이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이 마넬레는 그냥 소가바레 정당에서 계속해서 외교 정책을 맡아왔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건 전임자가 저렇게 해서 물러나게 되는 걸 봤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너무 친중 그건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솔로몬 제도가 어떤 나라인지도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들 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호주 북서쪽에 있고 파푸아뉴기니 부근에 있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뭐 아주 작지 않습니다.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이고 수도가 호니아라라는 곳이고 인구는 적어요. 73만 명. 이제 멜라네시아계 민족, 이 태평양 섬 쪽에 많이 있는 민족이죠. 여기가 인구의 절대 다수고 언어는 대체로 영어를 써요. 그 피진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현지 언어랑 토착화된 그런 영어를 쓰고 종교도 뭐 기독교도가 공식적으로 어쨌든 뭐 97% 거의 다고 네, 1인당 GDP가 이 명목 GDP 말고 실질 GDP 구매력 기준으로 봐서도 $2,700인 걸로 보면은 아주 최빈국 수준이죠. 네. 근데 영어 쓴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영국 식민지였나 봐요. 처음에는 유럽국들 중에서는 스페인 선박이 제일 먼저 가긴 했습니다. 17세기부터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됐었는데 19세기 말에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여기서 미국 군대하고 영국 군대가
이 솔로몬 제도의 중심 섬이 과달카날이라는 섬인데 네. 여기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라고 해서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 와중에 의미 있는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1978년에 영국령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네. 사실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전체 국토의 한 4%밖에 안 되고 그렇군요. 뭐 이렇다 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치라든가 생선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조업권을 팔아요. 이런 때는 외국의 선박들한테. 네. 또 목재를 판다고 하지만 뭐 많지는 않고 뭐 그나마 있는 수출의 65%가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생필품이라든가 소비재는 주로 수입을 하는데 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또. 근데 수입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네. 중국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호주,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작은 나라들의 비중이 교역 파트너로 크지는 않지만 이 아시아의 이런 특히 태평양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트너이기는 해요. 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 경제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볼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90년대 말에 여기 이제 여러 부족이 있어서 이제 분쟁이 심해져가지고 폭력 사태로 치달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 2001년에는 완전히 폭동이 돼서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뭐 총리가 바뀌고 이제 무장한 이제 부족 단체들이 일종의 갱 조직처럼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후폭풍 속에서 2002년에 정부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호주도 이제 채무 좀 조정해주고 그때 뭐 뉴질랜드, 유럽, 일본, 대만 등등이 좀 원조도 해줬고 뭐 호주는 이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병력까지 보내고 했었는데 네. 근데 중국이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 거예요. 네. 그때 부채를 재협상을 해줬다. 한마디로 빚을 많이 줄여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당연하죠. 너무 커졌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대의 정치 이슈가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2006년 총선에서 총리로 뽑힌 사람이 네. 이 중국 사업가들한테서 뇌물 받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수도 그 호니아라라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뭐 차이나타운 때려 부수고 그래서 뭐 중국이 전세기 보내서 자국민들 대피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중국과 교류도 많고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중국 정서도 이게 참 중국의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큰 나라들에서 대체로 어느 곳에서나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고마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사정이 안 좋을 때 주민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종속되는 것도 싫고 그렇죠. 또 장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중국인들이 좀 겨냥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반중국 정서가 큰데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발의 전 총리도 그래서 중국하고 수교를 한 건데 그 다음에 또 폭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때도 이게 반정부 폭동인데 그것이 곧 동시에 반중국 폭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서 보안군 파견해가지고 네. 간신히 정권이 위기를 넘겼었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불만이 중국을 겨냥해서 터져 나오고 네. 그런데 2022년 그때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제 세계가 시끄럽고 뭐 신냉전 막 이렇게 난리 났을 때 네. 이 솔로몬 제도에서 다시 한번 또 미중 갈등이 벌어진 게 이때 솔로몬 제도가 안 그래도 세계가 시끄러운데 중국하고 안보 협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맺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중국 군함이 일단 네. 정박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서 중국이 경찰과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반중국 폭동 같은 게 있으니까 치안 유지에 중국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명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외국에 이렇게 외국에 치안 유지하러 우리 경찰 병력이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밀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이 그때 협정 못 맺게 하려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이 나라가 지정학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의 뭐 국무부 부장관이 전화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하고 국무부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좀 거물급의 대표단을 끌고 가 설득을 했지만 네. 솔로몬 제도는 협정을 체결을 했고 네. 근데 또 안에서는 이 총리가 너무 친중국이다. 그래서 네. 반중파 야당들하고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 이제 그 갈등이 끝나지 않으니까 네. 총리 더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미국이 압박했다. 하지만 이게 뭔가 여론도 좋지 않고 여론이 너무 나빴어요. 예, 여러 가지로 겹쳐 있지 않았나 싶은데 중국이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빚을 줄여준 게 컸던 것 같은데 그럼 미국에서는 뭘 해주나요? 그러니까 소가바레 정권 쪽에서는 주장이 그거였어요.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서방의 식민지만 겪었고 네. 그다음에 근데 사실 그게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의 반응이 그래요. 미국이 맨날 우리 편으로 줄 서라라고 하는데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서방이 해준 게 뭐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됐다. 예. 그다음에 중국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서방에서는 왜 이래라 저래라만 하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땅이 물에 잠겨간다. 근데 기후변화 많이 일으켰던 미국과 서방 뭐 했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 못된 짓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 소가바레 정권은 친중국파였지만 여기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정부가 미국 편, 대만 편인 주정부가 들어선 섬도 있었어요. 이제 근데 미국이 2020년에 딱 거기만 골라서 원조하겠다. 그것도 그 전보다 50배 되는 액수를 그 섬에만 주겠다. 이거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 제도의 내분을 일으키겠다라는 약간 편을 거나 가르는. 그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뭐 중국도 이제 이렇게 반중 정서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이제 기업들, 부동산 업체들 이런 데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염가에 99년 임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기 임대식으로 이제 토지를 이거를 이제 뭐 랜드 그래빙 땅 뺏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중국이 아시아나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사실 한국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근데 이제 결국은 미중 싸움은 싸움인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미국이 총리를 압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총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한 관계이긴 했어요. 아까 제가 그 과달카날 전투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재작년 8월에 그 전투 80주년 그래갖고 미국 고위 인사들이 섬을 방문했는데 그때 정작 총리가 행사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캐롤라인 케네디 있잖아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딸. 이 작년 8월에 캐롤라인 케네디가 솔로몬 제도를 갔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인연이 있어요. 이 존 F 케네디가 2차 대전에 참전했었거든요. 그때 이 솔로몬 제도 쪽에 전쟁에 이제 그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구조가 됐는데 이제 그게 1943년 작년에 80년 됐다고 이제 기념하려고 뭐 이제 미국이 좀 솔로몬 제도 가깝게 하려고 이제 했던 것도 있겠지만 특별한 인연이긴 하네요. 그래서 캐롤라인이 갔는데 이때도 소가바레 총리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캐롤라인 케네디 쪽에서 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고 하고 또 작년 9월에 워싱턴에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제도, 태평양 여러 섬나라들 모아가지고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 섬나라들 중에서는 큰 편인데도 소가바레 당시 총리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중국 정서. 사실 이번에 그 소가바레 쪽에서는 이 야당들과 미국의 압박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야당들이 반중국 하던 것도 국민 여론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표심이라는 거는 의회 50석 가운데 이번에 그 여당이 15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론의 심판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친중 노선 지나친 거는 거부했다는 의미죠. 사실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 재정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든가 차관 이런 거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다 고르게 들어가서 모두의 사정이 나아졌다면 중국 편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필수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필요하는 거로 하는 것들을 정부가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돈을 받아서 이럴 때 꼭 끼어드는 거 부패 의혹이죠. 그러니까 소가바레 정부가 관리들 봉급 높이고 부동산 측근들 또 친인척들 사들이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쪽에서도 저런 얘기는 나와요. 어쨌든 중국은 솔로몬 제도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섬나라를 자기 편으로 두려면은 결국 미국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근데 그냥 그런 건 그렇죠. 없이 윽박지르기만 해서 안 된다. 또 미국 내 분석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수상한 GPS 글로벌 이슈에서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우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쉬고요. 월요일에 방송이 되고요.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